오늘 만나실 모델은 BMW를 대표하는 최고급 대형 SUV죠. X7인데요. 20년 전에 제가 처음 탔었던 BMW의 SUV X5, 개인적으로 또 X5 1세대 4.4L 가솔린 모델을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많이 지나서 터보차저를 무려 4개나 장착하고 있는 디젤 모델까지 시승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더 커진 차체를 통해서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X7의 매력인데요. 또한 고급화된 분위기로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면모도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BMW X7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풀사이즈 대형 SUV라고 들어보셨죠? 대형 SUV 이상의 크기를 갖는 SUV를 뜻합니다. 이 시장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것이었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가 GLS를 내놓고 고성능 모델은 AMG로, 고급 모델을 마이바흐로 포장하면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BMW도 경쟁에 참여하는데 그들이 내민 카드가 X7입니다. X7은 SUV의 7 시리즈로 BMW는 가장 크고 가장 넓으며 가장 고급스럽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중 오늘 만날 모델은 성능을 앞세운 M50D 사양입니다. 큰 키드니 그릴이 시선을 사로잡죠. 레이저라이트가 추가된 헤드램프가 BMW 특유의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크고 긴 비율의 측면도 특징입니다. 차체가 크다 보니 22인치 휠조차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탑재로 지상고 조절도 가능하고요. 후면은 7 시리즈를 떠올리게 하는 리어램프 디자인에서 출발합니다. 1세대 X5부터 사용했던 상하 분리형 테일게이트도 좋고요. 머플러는 고성능 모델답게 진짜입니다. 아우디가 본받아야겠죠? 실내도 화려합니다. BMW 인디비주얼 로고를 볼 수 있는 고급 가죽이 거의 모든 부분에 쓰였고, 헤드라이너도 고급 소재로 마감했습니다. 주행 모드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계기판, 최신 OS로 메뉴가 정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7 시리즈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기어 레버가 독특하죠. X7 전 모델은 크리스탈 변속기를 사용하는데 보석을 연상시키는 효과를 넣었습니다. 컵홀더에 온냉 기능이 있는 것도 좋죠. 저희가 측정해보니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하죠? 운전석 시트 구성은 화려합니다. 통풍, 열선, 마사지, 쿠션 익스텐션, 사이드 볼스터 조절이 가능하고 등받이도 나눠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조작도 전동식이고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이나 뒷좌석도 조작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조수석 시트 하단에 소화기가 있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뒷좌석 공간도 넉넉합니다. 슬라이드와 시트백 각도 조절을 전동으로 할 수 있고, 원터치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선쉐이드 조작도 전동식이고요. 장거리 운행에서 지겹지 않도록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있는데, DVD 플레이어를 쓰거나 HDMI 단자로 부가 기기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2열 시트는 열선만 있고요. 2열 시트 옆부분에는 두 가지 버튼이 자리합니다.
위에 있는 버튼은 시트를 폴딩하거나 다시 펼치는데, 옆에 있는 버튼은 3열로 드나들기 편하도록 입구를 만들어주거나 제자리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3열 공간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현대 팰리세이드, 쉐보레 트래버스, 혼다 파일럿 등과 비교해 살짝 아쉽습니다. USB 단자나 리어 썬루프 컨트롤 등의 기능이 있어서 좋고요. 3열 시트에도 박음질 장식을 넣었죠. 여기에 3열 전용 공조 장치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시트 배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3열과 2열 모두 전동식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잠시 X7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 시스템은 BMW의 최신 사양을 기본으로 합니다. 정차 및 재출발이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측면 충돌 방지 기능이 포함된 차로 중앙 유지, 오토 하이빔 등을 지원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LED 램프는 현재 주행 안전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 소프트 클로징, 전후 이중 접합 유리, 최대 50m까지 왔던 길을 자동으로 후진해주는 후진 어시스트, 기어 변속과 브레이크 조작까지 모두 자동화가 이루어진 자동주차, 15,000개 이상의 그래픽 패턴을 볼 수 있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 스카이 라운지, 20개의 스피커를 갖춘 바워스 앤 윌킨스 다이아몬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고요. 테스트 모델에는 M 배지가 달려있는데 운전 재미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BMW X7과 함께 달려볼까요? 임의적으로 주행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에 설정을 해봤습니다. 달려볼까요?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지만 차가 달려나갈 때 들려오는 사운드, 이 부분에서 디젤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차 밖에서 듣게 되면 이제 프론트 쪽에서는 디젤 특유의 약간은 개gel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뒤쪽에서는 이 강렬한 배기 사운드가 제법 고성능 모델다운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가속 페달을 밟고 주행을 하고 있을 때, 현재 같은 상황이죠. 이때 강렬한 배기음이 자꾸만 가속 페달을 밟게 만드는데, 이와 같은 덩치급 SUV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운전 재미를 가져온다는 점 역시 좋습니다. 자, 엔진은 400마력 출력을 내고 있고 최대 토크 77.5kg 폴스미터를 갖고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이 4개의 터보 차저를 통해서 어떤 그 효율성을 참 잘 끌어냈는데, 특히 이 저속 구간에서 처음 움직일 때 리스폰스 확보라는 부분에서 이점이 크다는 점을 한 번 더 칭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김선웅 기자에게 이 쿼드 터보 엔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듣고 갈까요?
정말 엔진의 힘이 강력하고 또 뻗어나가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변속을 해도 네, 반응도 빠르고 네, 가속 페달의 반응에 따라서 엔진이 상당히 기민하게 움직여 주는데요. 네, BMW는 2016년부터 4개의 터보차저를 탑재한 디젤 엔진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이 M50D 사양에 탑재되는 엔진인데요. 부가티가 4개의 터보차저를 사용하는 것으로 꽤나 유명했었죠. 네, BMW도 4개의 터보차저를 사용합니다. 꽤나 복잡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사용하는지 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BMW의 쿼드터보 디젤 엔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BMW의 트라이터보 디젤 엔진의 구조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보차저가 3개가 탑재가 되는데요. 저 RPM에서는 작은 소형 터보차저가 네, 디젤 엔진의 반응성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다음으로 이어받는 것은 대형 터보차저인데요. 높은 출력과 토크를 발휘하는 데 최적화된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토크를 최대한 꾸준하게 이어가는 역할도 겸하고요. 마지막 3번째 터보차저는 엔진 회전수가 2500rpm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최고 출력을 도달하기 위한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대형 터보차저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이 터보차저가 네, 꽤나 느린 반응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리 밑에서 최대한 빠른 반응을 만들어줘도 이어받는데 다소 제한적이었다는 건데요. 이 대형 터보차저를 2개로 나눈 것이 바로 이번에 쿼드 터보차저 디젤 엔진입니다. 자,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아까 트라이 터보차저와 동일합니다. 가장 먼저 작은 터보차저가 엔진의 반응성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준 다음에 조금 큰 터보차저로 바통을 넘깁니다. 네,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를 최대한 플랫하고 넓은 범위에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2500rpm 넘어서는 순간부터 가장 높은 출력을 발휘하는 터보차저로 다시 한번 바통을 넘기게 됩니다. 이 3개의 터보차저는 기본적인 상황에서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럼 하나가 남죠. 이 터보차저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네, 일반적인 운전자는 저희와 다르게 와인딩 로드를 운전하지 않고 대부분의 도심도로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가다서다 아니면 정속 주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따금씩 네, 저속에서 갑자기 풀스로틀을 통해서 급가속을 하는 경우가 네, BMW에서는 꽤나 빈번하다고 하는데요. 이때 개입하는 것이 바로 4번째 터보차저입니다. 3개의 터보차저가 함께 움직이면 좋지만 네, 그 과정이 상당히 번거롭고 그만큼 엔진의 반응성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4번째 터보차저가 개입을 함으로써 엔진의 반응성을 최대한 끌어내고 네, 출력과 토크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면서 차량이 가속하게 되면 다시 한번 2번째 아니면 3번째 터보차저가 이어받아서 차량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외에도 이 엔진은 친환경적인 요소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가적인 장치들도 추가가 됐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네, 사실상 통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사실상 단종 수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엔진이 단종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혹은 내년이 이 엔진을 경험하게 되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몇 번의 터보차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것들이 나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 하는 부분인데요. 자, 잠깐 차를 멈추고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자, 대부분의 이 디젤 모델들 힘을 낼 때 일정 이 부스트 압력이 차고 그 이후부터 강한 토크를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 이 X7 M50D의 엔진은 초반부터 스트레스 없는 그런 토크를 만들어내서 가속 페달을 밟자마자 바로 쭉 하고 밀고 나가는 이런 느낌을 보여주는데요. 다른 엔진에서 느낄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점 때문에 네,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이 엔진을 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엔진이 보여주는 뭐 수치적인 성능도 대단하고, 또한 이와 같은 엔진을 변속기에 잘 조율된 기어비와 매칭을 시킨 만큼 실제 주행을 할 때의 만족감 역시도 상당히 뛰어난 편인데요. 무엇보다 이 BMW는 변속기 튜닝을 상당히 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도 어떤 그 기어를 조작해 나갈 때 현재는 이제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전해지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또한 특유의 이런 날카로운 그런 움직임도 좋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BMW X7 M50D 과연 얼마나 빠른 가속 성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제조사 공식 발표와 유사한 정도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가장 빠른 시간이 5.46초 정도로 나왔는데, 요 부근에 있는 차들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얼마 전에 테스트했었던 7 시리즈도 보이고, 네, 메르세데스 모델 중에서도 제법 잘 달리는 모델들이 눈에 띄는데요. 자, 제규어 XES, 현재는 이제 출력이 올랐지만 저희가 테스트할 때 이제 360마력 사양의 이 컴팩트 세단인데, 그것과도 유사한 성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대형급의 모델이 얼마나 막강한 성능을 내주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역시 뭐 대단한데요. 다만 이제 체감적으로 본다면 초기에 차가 달려 나갈 때 이때는 400마력까지의 느낌은 아닌데요. 체감만으로 본다면 한 300마력 초반,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이유를 꼽는다면 역시 차체 무게 때문입니다. 여기 잠시 X7 과연 얼마나 육중한 몸무게를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재 보시는 것처럼 2톤 그리고 중반 정도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게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진해서 나갈 때 분명히 차는 빠르지만 좋게 말하면 안정감을 잘 표현해내고, 조금 아쉬움으로 표현하자면 가속감이 약간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재미난 것이 이 스티어링 휠을 현재처럼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현재 이 X7 M50D 리어 쪽에 M 디퍼런셜이 채용이 되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역동적인 모습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체감적으로 이것을 이제 표현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조금 빠르게 이렇게 코너를 전개하고 있을 때 리어 쪽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와 줍니다. 쉽게는 이제 뭐 오버스티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 실제 이제 약간 뒤쪽이 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언더스티어 라인에서 뉴트럴한 쪽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도와주는 만큼, 네, 대형급이기 때문에 둔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보완하는 시스템으로서 참 잘 들어갔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순수하게 핸들링만 놓고 본다면 BMW의 다른 SUV들에 비해서 사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뭐 서스펜션 특징만 보더라도 뭐 당연히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양하게 환경에 따라서 높이 조절하는 기능이 있죠. 현재는 스포츠 모드에 있기 때문에 이제 스타트를 하자마자 이 지상고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부드러움의 타겟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떤 그 빠른 그런 코너링에서 바디롤은 어느 정도 나오는 편입니다. 거기에 연속된 코너를 들어갈 때 S자 같은 코너가 되겠죠. 이때는 차체 움직임을 이렇게 몸으로 쉽게 느끼게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그것 때문에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일단 뭐 타이어 스펙만 보더라도 전륜에 275mm, 후륜에 315mm, 여기에 뭐 22인치 휠과 매칭을 시켜서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만, 실제 성능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서포트를 잘 하는 만큼 정말 무리해서 이 차를 던지지 않는 이상은 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될 그런 이유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특성 자체,
어떤 그 날카로움, 다른 BMW SUV 같은 날카로움은 없지만 적어도 이 차의 본보에 맞는 튜닝은 잘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출력을 바탕으로 한 또한 대형급이지만 기본적인 핸들링 성능을 일정 부분 가져간 만큼 이 차를 타는 그 소비자분들께서 정확히 이 차가 갖고 있는 것들만 캐치해서 탄다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BMW X7 제동 성능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테스트를 하기에 앞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했던 것은 대략 한 7, 8m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였는데요. 아무래도 중량급의 차체가 있는 만큼 다른 BMW SUV들 대비 조금은 밀려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36m대 초반으로 나왔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동 부분에서의 내구인데요. 최대 밀려나더라도 1.1m 정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거의 편차가 나지 않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대단한 그런 능력이죠. 아무래도 이제 M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이 장착된 것도 이유지만 어떤 그 무게나 차량에 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짜임새 있게 잘 구현해 놓은 만큼 적어도 패키징 부분에서는 BMW가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쉽게 불러내네요. 자, 어떤 이 퍼포먼스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앞서 이제 자꾸 다른 BMW SUV를 예를 들게 되는데 그것 대비 조금은 둔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차급에 대한 한계가 되겠죠. 이와 같은 서스펜션 세팅을 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바로 편안함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은 컴포트로 바꿨습니다. 서스펜션도 조금 더 느긋느긋해지고 각 노면에 대한 탄력성도 좋아졌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2열과 3열에서의 승차감이 대폭 향상이 되죠. 자, 이와 같은 대형급 SUV를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미친듯이 빠른 성능? 대부분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을 해서 편안하게 여행을 가기 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X7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에어 서스펜션의 어떤 세팅, 적어도 이 차가 가야 할 부분, 그러면서도 BMW가 지향하고자 한 이 최소한의 성능과 연결을 시켜 놓은 만큼 적어도 저 입장에서는 좋게 평을 하고 싶네요. 부가적으로 기능들도 충분하죠. 앞서 보셨지만 2열과 3열 모두 전동으로 움직입니다. 상당히 사치스러운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테스트카의 경우는 화이트 컬러의 인테리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급화된 느낌이 조금 더 살아나는데요. 다만 이제 정말 깔끔한 분들이 타지 않으면 지금 이 시트 굉장히 꼬질꼬질 지저분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10,000km 이상의 마일리지를 가진 차가 이렇게 되는 만큼 이 컬러 선택을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즌에 보기에는 정말 더럽네요. 또한 이제 이 크리스탈로 되어 있는 기어 노브도 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그 곳곳의 요소들이 이 차의 가치를 상당히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하위 트림과 달리 현재는 바우스 앤 윌킨슨 사운드 시스템도 포함이 되는데요. 타사 것 대비 조금은 이제 중음 쪽에 이 포커싱을 하면서 보다 다양한 그런 음악 장르를 커버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타사의 이제 이 BMW 시스템은 대부분 고음 쪽에 약간 더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입장에서는 현재 시스템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손에 잡히는 이런 부분, 어떤 천정을 비롯해서 소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적어도 대형급 SUV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 대부분이 이 차에 구현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보기 싫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 운전석에서도 보이는데 이 소화기가 지금 조수석 앞쪽에 있죠. 물론 쓰기 편한 위치에 달아놓은 것은 맞지만 아무래도 좀 미관상 좋지 않은 것 역시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차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분명한 이점, 앞서 말씀드린 퍼포먼스라는 부분도 있지만 연비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특히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연비가 상당히 좋은 만큼 장거리 투어에도 적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좋네요. 자, 정말 뭐 쉽게는 안정감을 느끼면서 0-100 발생 가속 시간을 5초대에 마크할 수 있고, 앞자리에 있는 1자리를 2로 바꾸는 것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서 느껴지는 안정감 역시도 최상이고요. 또한 이 풍요로운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것들을 두루 느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점이 이번 X7 M50D가 갖는 최고의 매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만 가격은 좀 비싸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가성비 차원에서 저희는 30D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퍼포먼스 측면으로 보더라도 사실 30D도 빠지지 않으니까요. 토크만 봐도 60kg 폴스미터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는 BMW X7 M50D. 뭐 가속 페달을 밟을 때는 으르렁 하면서 꽤나 시끄러운 소리를 냈었죠. 하지만 정숙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아이들에서의 정숙성이 뭐 대략적으로 41.5dB 정도, 거기에 주행을 하고 있을 때의 소음 정도가 56dB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56에서 57 사이를 오가는 정도인데, 이 정도라고 하면 정말 뭐 대형급 세단과 비교될 정도이고 상당한 수준의 성능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서버 타이어, 거기에 피렐리의 P0 전륜 275 후륜 315라는 스펙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만난 BMW X7 M50D, 뭐 가성비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사실 30D가 더 맞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는 만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엔진이라는 점도 있고,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성능을 통해서 다인 승차 환경에서의 만족감을 높이고자 한다면 M50D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6인승 모델도 좋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최근 BMW 모델들을 타다 보면 좋긴 한데, 뭔가 이 좀 허술한, 뭔가 좀 아쉬운,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서스펜션 세팅만 놓고 본다면 현재도 예전 BMW 같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차가 가고자 하는 그 지향점, 또한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바라본다면 이번 X7은 정말 바른 길로 잘 간 차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뭐 작은 차를 선호하는 제 입장에서 크게 탐나는 차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또는 뭐 회사 워크숍도 좋고요. 이럴 때 장거리를 가야 되는 환경이 생긴다면 정말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를 모델이 이번 BMW X7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뭐 반자율 주행 기능,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요. 오늘은 비싸긴 하지만 차는 좋았던 BMW의 플래그십 SUV X7을 만나봤습니다.